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세계 1등 기업. 바로 전 세계 50여 개의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 론자입니다. 론자는 위탁 생산으로 시작해 이제는 위탁 개발 생산까지 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론자의 지위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 기업들을 어려움에 빠뜨린 코로나. 오늘은 이를 조명한 일본의 비즈니스 전문 매체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한국이 백신 위탁 생산 거점으로 떠오르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상식 하나. 바로 백신을 넘어 이런 바이오 의약품 수탁 생산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조금은 생뚱맞게도 반도체입니다. 비록 바이오 의약품 생산이라는 게 전혀 다른 분야지만 그 생산 프로세스나 관리적 측면에서 반도체와 같은 초정밀 제품의 생산과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SK가 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바이오 의약품은 전체 의약품에서 29%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10%를 넘나들며 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분야. 기존 합성 의약품에서 바이오 의약품으로 그 대세가 전환되면서 우리에겐 하나의 기회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백신 접종이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로 국민의 약 60% 이상이 접종을 마친 상황이다. 이스라엘에 이어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들이 백신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들에 대해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그 비판의 핵심은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들은 일부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어서 백신의 배분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경우 보건과 유통에 콜드체인의 인프라 정비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무래도 선진국에 먼저 배분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이런 백신 배분의 불공평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기간 한정으로 포기하고 백신 생산을 늘리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물론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특허권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백신 개발도 다른 백신 선진국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백신에 대한 특허가 개방된다면 백신의 위탁 생산에 강점을 발휘함으로써 한국 제약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분야의 선진국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백신 개발이 다소 늦고 있긴 한데요. 다만 잘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현재 우리나라도 임상시험에 들어간 백신이 5개나 존재합니다. 관점을 달리 보면 진단키트 등과는 다르게 백신은 양리적 효과와 부작용 등을 정밀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한 발 늦더라도 더 안정적이고 변명적인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백신 개발과 다르게 백신의 확보 자체는 무리 없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언론들에서 지겹도록 볼 수 있었던 백신 확보 부족에 관한 기사들. 그런데 이는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꼴찌 수준이라는 말보다는 백신 확보량도 세계 최고 수준 이런 기사가 나와야 정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국 듀크대의 세계보건혁신센터가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세계 백신 제조 및 확보 관련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3.44회 분량으로 세계 10위. 이 통계는 외신들이 백신 확보 관련 보도를 할 때 인용하는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은 이곳을 모르는 걸까? 과거 기사들을 찾아보면 우리 언론들도 자주 이곳의 통계를 인용하곤 했습니다. 특히 비교적 최근의 기사들에서도 백신의 제조 물량 등에 관한 기사를 낼 때에는 이 사이트 통계를 참조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의 백신 확보 관련된 부분만 이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잘 인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현 시대에 목격할 수 있는 우리 언론 수준의 생생한 한 단면이 아닐까. 백신은 기본적으로 생백신과 사백신 두 종류가 있다. 생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 병원성만을 약하게 해서 만든 것. 반면 사백신은 병원성을 아예 없앤 것으로 바이러스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신체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면역체계는 이 바이러스의 특정 성분을 이물질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백신이라도 이를 바이러스로 인식하게끔 만들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은 기존의 백신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즉 과거의 간접적인 방식이 아닌 바이러스 유전자를 직접 세포에 주입해 면역을 형성하는 구조다. 그런데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생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구조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기존의 의약품에 비해 제조 공정이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시설과 함께 약 250 항목 이상의 엄격한 품질관리 시험이 요구된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은 거액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며 품질관리도 엄격하다. 이 때문에 자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더 많다. 위탁 생산 회사는 고객의 요청대로 의약품을 생산하고 납품한다.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포러스트 앤 설리번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시장은 2019년 119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성장세는 놀라운 수준이어서 연평균 13.7%씩 성장해 25년에는 253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위탁 생산 시장이 예상치보다도 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현재 위탁 생산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회사는 스위스의 제약회사 론자다. 그런데 한국의 제약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7월과 8월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미국 노바백스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주목받았다. 막대한 설비 투자와 함께 높은 품질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관이다. 이러한 특징은 장치 산업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파운드리 사업과도 공통점이 있다. 반도체 제조 설비를 갖추는 데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 회사는 일반적으로 수탁 생산 업체의 생산을 의뢰한다. 대만 TSMC는 파운드리 사업에 전념함으로써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백신의 생산도 반도체 분야와 비슷하다. 미국의 모더나는 자사의 설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전량을 위탁 생산 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분야에서 축적된 엄격한 공정관리 기술과 거액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성공한 삼성과 SK가 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또한 한국은 바이오 의약품 복제품 생산 세계 1위의 셀트리온, 2위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 것도 강점이다.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량 18만 리터를 자랑하는 제3공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더해 생산량 25만 6천 리터의 제4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제4공장이 완공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 능력은 62만 리터가 된다. 이것은 전 세계 위탁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엄청난 양이다. 즉 세계 최대의 생산 공장은 한국에 있다는 것이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프랑스 회사를 인수하는 등 위탁 생산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차근차근 손을 뻗치고 있다. 현재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능력 1위는 미국으로 48만 6천 리터이고 2위가 한국으로 38만 5천 리터다. 미국의 생산 능력은 이미 포화 상태로 향후 한국의 수탁 생산 의뢰가 증가하는 것은 틀림없는 수순이 될 것이다. 기존 합성의약품 개발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이 독과점한 상태. 이 때문에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외국에서 개발된 의약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수준에 그쳤다. 제약회사라기보다는 의약품 도매회사라고 말하는 편이 옳다. 그러나 시장은 제네릭에서 바이오 쪽으로 그 축이 옮겨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위탁 생산 의뢰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의 높은 벽에 막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경쟁 우위가 없었던 한국 제약업계였지만 백신의 대량 생산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위탁 생산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승부를 걸고 있다. 기회는 위기의 모습을 띠고 온다는 말. 오늘 소개드린 바이오 의약품 분야도 이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이 회복세를 잘 이어가며 다가오는 이런 기회들을 우리 사회가 잘 살려나간다면 또 한 번 국가적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로 지친 와중에 이런 희망도 한편으론 가져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최대 병폐라 생각하는 언론사가 당연히 지녀야 할 중요한 가치, 바로 공공의 이익 수호라는 개념을 아예 망각해버린 그들이 이런 기회 요인들을 혹시 날려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조금 더해봅니다.